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피셔 부의장은 이날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연차 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다른 나라의 성장세가 예상한 것보다 부진하다면 그로 인해 미국 경제가 받게 될 영향에 따라 FRB가 부양 조치를 제거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이 글로벌 환율 전쟁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달러 강세와 세계 경제 회복세 둔화 우려로 각국 정책 당국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리커창 중국 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10일 첫 방문국인 독일에서 181억 달러, 약 19조 4,2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의를 맺었습니다. 유로존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 선물 보따리를 들고 나선 리 총리의 순방을 계기로 유럽에서 중국의 입김은 더욱 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영국이 처음으로 대형 은행들의 위기 상황을 가정한 전쟁 게임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각으로 12일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만나 전쟁 게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 등으로 인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69% 하락한 16,544선에서 마감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2.33% 하락한 4,276선에서 S&P 500 지수 역시 1.15% 하락한 1,906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독일 지수 2.4%나 하락한 8,788선에서 마감됐고요. 영국 지수는 1.43% 하락한 6,339선에서 프랑스 지수 역시 1.64% 하락한 4,073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미국과 영국 모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만나보시죠. 첫 시간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김정인의 근행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청손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대표님 어떻게 주말 동안 잠은 잘 주무셨나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코스피 지수가 유로존 성장 둔화 우려로 1940선까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글로벌 증시도 주말 동안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글쎄요, 모든 사람들이 공휴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에 한글날은 굉장히 안 좋은 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요즘 심술을 부렸나 이제 한글날 전날 글로벌 증시가 1.7% 이상 떠가지고 우리는 그냥 쉬어버렸죠. 그 이튿날 이제 주가 하락하니까 떴는 건 없어지고 하락만 하는 그런 우울한 그런 날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는 하루 떴었거든요. 글로벌 증시는 하루 떴는데 이제 우리는 마침 또 옵션 만기라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뭐 주가는 그래요. 아직까지 뭐 저는 했는데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낮고 과대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될지 그래요. 저도 이제 저 입이 방정이라고 항상 생각하는데 빠진다 이래버리니까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이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저도 굉장히 난감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럴 때수록 기초의 의리에서 가장 기본에 돌아가는 충실함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일단 하락 부분이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느냐, 이럴 때서 이제 거래량 강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난 금요일 날 거래가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났어요. 늘어나는 그런 부분인데요. 뭐 아주 시원한 그런 거래량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512평의 안착이 이제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512평의 안착이 이제 두 가지죠. 512평이 횡보하면서 안착이냐, 아니면 하락하면서 안착이냐, 이럴 볼 때 지금 횡보하면서 안착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그런 부분이고, 횡보하면서 안착하려면 주가 자체가 1980포인트까지, 지금 자리에서 한 40포인트까지 상승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요원하고요. 제가 볼 때 일단 떨어지면서 안착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깨죠. 상식을 깹니다. 상식을 깨는데 지금 뭐 상식이란 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런 상식이 아니고 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가 여러분 보다시피 1885포인트에서 주식을 한번 바라볼 때 주식이 일단 제가 이제 예상했는 거 이상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1850에서 먼저 브레이크를 한번 들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무너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5B로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이 블록 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규칙 엘리어트 파동과 일반 엘리어트 파동 안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떨어지면 저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저점까지 간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일단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있고 반등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번 이제 우리 개인들이 콜을 걸었는데 되돌림을 안 주고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되돌림을 연속적으로 안 주고 뺄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돌림이 저는 있을 거로 저는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되돌림을 한번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글쎄요, 뭐 지난 이야기를 뭐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익을 말하다 해서 조금 많이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참조해 있는 부분 봐주시면 좋겠다. 어쨌든 지금 자리에 집계 자리인데 오늘 주식이 양봉이냐 음봉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일단 한번 참조. 저는 오늘 양봉을 한번 볼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봉을 볼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1900자리에서 1900 할 때 30포인트 이 자리에서 지지가 단기적으로 한번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낙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주식 보시면 저 EB 방정입니다. 301위평까지 한번 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했는데요. 올 것 같고요. 코스닥이 더욱더 코팅이 좀 심합니다. 일단 1차 550까지 500대를 일단 받고요. 550대 받고 저는 궁극적으로 여러분한테 누차 말씀드리지만 301위평에 530대를 한번 볼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이번에는 저점 돌파할 것 같아요. 저점 돌파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 굉장히 좋으시고 왜냐하면 코스닥이 호가가 굉장히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이 이제 바닥일 때 뭐로 어떻게 대체 모든 지표들이 바닥입니다. 가장 여러분에게 볼 수 있는 게 투자 심리전인데요. 변동성 지수인데 변동성 지수가 보통 15 되면 거의 돈 먹을 확률이 거의 100%라고 통계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15 넘었을 때 단위를 쭉 한번 봤어요. 15 단위를 봤을 때 변동성 지수가 15 넘었을 때 주식을 보시면 거의 돈을 꼭 먹는 자리에 왔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꼭 먹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변동성 지수가 지금 15 넘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물론 그 꼭지에서 고점 나오는 경우 있는 과열 고점 나오는 게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서 떨어지면서 변동 지수가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돈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뭐 지금 어디서 브레이크가 될 것이냐 이거를 제외하고 변동성 지수로 봐서 모든 여러분 지표는 지금 절대 낙폭 과대 국면 그래서 변동성 지수로 봐서 돈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크게 한번 볼 것 같으면 1770포인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저점입니다. 1770에서 전저점 이렇게 쭉 볼 때
최악의 면 1880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가더라도 되돌림을 한번 주지 않을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1880짜리는 절대 저항 자리인데 이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마인드로 볼 때 지금 자리. 지금이 거의 대세의 주가의 상승의 2분의 1 자리입니다. 대세 상승의 2분의 1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뭐 주가 상승에 대세 상승에 62%까지 떨어지는 이런 참사가 나겠느냐?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가장 우리가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면 주식이 거의 상승을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작년 6월부터 올 그 10월까지 16개월 떴는 거에 2분의 1을 단 한 달 만에 빼니까 이게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한 달 만에 빼니까 고통스러운 그런 부분인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최근 그 파형의 형태를 볼 것 같으면은, 뭐, 상승폭의 거의, 72%를 바로 빼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는데, 최근도 여러분 보다시피 6개월 상승했죠. 6개월 상승했는데, 그건 한 달 만에 이렇게 빼니까. 사실 공휴일 빼고 이러보면 한 달밖에 안 돼요. 여러분께서, 그 고통이 좀 심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조금, 준비를 드리게 하지 않았나, 이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러분 많은 그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차트의, 코스닥에 워낙 또, 쌍봉 치는 마인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완전 우리를 속였죠. 반대로 같이 계속 코스닥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같이 움직이다가, 어느 날, 올 1월 코스닥이 거의 반대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다가, 영 틀리게 움직였습니다. 움직이면서 반대로 완전 움직였죠. 반대로 움직이면서 우리 코스피가 형반되고 코스닥이 상승을 하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해버린 상태에서 코스닥이 또 상승을 시켰죠. 상승을 시킨 자리에서 코스피를 급락해버리니까 대응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 제가 볼 때 짜인 각본 같아요. 짜인 각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자리에 오늘 뭐 글로벌 증시가 1% 이상 빠져가지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에 참 이번에는 계획적이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기준선이 3일 횡보하면 주가가 보통 전환을 돌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준선이 여러분 보다시피 정확히 2일 돌리고 다시 뺐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굉장히 계획적이다 이렇게 본데 이제 원래 지금 그 종합주가 지수하고 선물 지수하고 볼 것 같으면 이제 지금 선물이 종합주가 지수에 비하면 지금 언더슈팅이 많이 되네. 지금 우리가 보통 그 260포인트가 종합주가 지수 2000포인트입니다. 2000포인트인데 지금 뭐 종합주가 지수가 1946포인트 빠지면 보통 뭐 10 잡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252.5 전후 이 자리가 정상적인 차량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이번에 여러분 보다시피 그 선물 지수가 종합주가 지수를 끄집어내렸거든요. 끄집어내렸는데 조금 과한 그런 낙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장관 새 부총리 오시면서 언더슈팅 했던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두고두고 파악되는 부분. 여기서 계속 이제 속된 말로 돈 푸는 호재를 내음으로써 했는데 끝까지 책임지는 안착의 명령을 보여야 되는데 역시나 되듯이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거기에다가 원화의 이제 원화의 강세 때문에 그 사이 많이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원화의 약세에 돌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 누차 얘기했지만 원화의 강세와 원화의 약세는 3개월 후에 좋아지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간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관이 2조 4천억 걸려 있어요. 콜에 걸려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평균 가격이 굉장히 높죠. 예, 평균 가격이 선물의 평균 가격이 거의 258 정도 있습니다. 258 정도 있기 때문에 258 평균 가격은 한 달 내로 한 번은 꼭 찍습니다. 과거에 열어보면 그 이때 평균 가격이 262.5였는데 거의 한 달에서 뭐 가까이서 한 번은 꼭 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균 가격은 꼭 찍는다. 그리고 뭐 더 있을 것 같지만 더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개인들이 워낙 없어져가지고 외국인과 기관들 자체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한번 인지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싸움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싸움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싸움할 사람이 없어요. 싸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싸움이 안 된다. 이런 싸우면 이번에 이제 주가의 하락이 호가 공백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인지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우리에게 이제 물론 뭐 상승할 때 우리하고 기쁨을 전혀 안 줬습니다. 그런데 하락할 때는 우리에게 고통만 주는 삼성전자인데 그렇게 생각해요. 삼성전자 저는 누차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뭐 삼성전자 실적이 나빠진 게 아니고 줄어드는 거죠. 그렇지만 120만 원은 아래는 저는 굉장히 해피한 가격이라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현대차,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이 두 종목이 우리 가슴에 못을 촛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이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 그 국내 소비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밉지만 그래도 미워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쓰는데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번에는 조금 느끼는 면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대차가 글로벌 자동차의 그 주식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절대적으로 낮은 가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래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조에게 급여를 월 1억씩 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노조만 잘 먹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 현대차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자리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큰 메이커 이런 주식들이 연중 체제에 있다는 것은 주가에 상승할 때 탄력이 많이 붙을 수 있다. 주식은 어쨌든 연중 체제 때 악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무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제 굉장히 리더급 되는 주식들이 거의 4분의 1짜리 왔다. 이런 부분은 조금 같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너무 이런 주식 갖고 있는 분들 가슴 아파할 필요는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증시가 오랜만에 구름에 뜬데 글쎄요 미국도 바로 죽이진 않을 것 같아요. 반등의 국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의기소침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주볼륨저 밴드가 여러분 보다시피 2045에 있습니다. 1945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은 언더슈팅이라고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볼륨저 밴드 그리고 월볼륨저 밴드가 최악의 국면에 1885까지 있지만 하루 한 달의 움직임이 다 움직였어요. 그리고 피벗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팔지 말고 화이팅하는 그런 국면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주가는 아침에 제가 볼 때는 한 7, 8포인트 마이너스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만약에 양온이 난다면 장 자체는 한번 최저 되돌림을 주는 그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세한 거는 수익을 말하다 해서 상세한 기록을 해놨으니까 참조하시고 여러분 절대 힘 기죽지 말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천음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 걱정 많이 했는데 대표님께서는 양봉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에 대구와 부산 강연회가 있으셨죠. 어떻게 잘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번 주는 국내 증시의 중요한 금통이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번 주 시장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강연회가 있었죠. 대구, 부산 강연회가 있었는데, 샌드위치 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재미난 그런 시간이었고, 너무 좀 열정적으로 강연해서 그런지 이제 입고 있던 정장이 다 젖어버렸어요. 기운이 다 빠져나가버린 만큼 좀 열정적인 강의를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집중도도 상당히 좀 높았고, 상당히 좀 재미난 그런 강의였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내려갈 때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강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도 내려가서 느낀 점이 있었는데, 지난번 서울 강연회 때하고 비슷한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좀 많으셨냐면은, 포트가 10종목, 많으신 분들은 20종목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셨는데, 그 종목을 어떻게 다 사셨나고 이제 물어보니까는, 여러 전문가분들, 가입했다가 다 물린 상태에서 또 가입해서 또 물리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느낀 부분은, 투자를 할 때 5종목 이내에 집중 투자를 해서 어떤 강력하게 수익을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 그리고 전문가를 찾을 때 수익을 잘 내는 그런 전문가보다는 나하고 잘 맞는 그런 성향을 찾는 부분이 현명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찌됐건 이제 대구 부산 강연회를 오신 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상한가 팩토리를 통해서 지속적인 훈련과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좀 지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시장 상당히 아슬아슬한 시장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지수 마이너스 1.7%에서부터 정도까지 하락하면서 1930포인트까지 빠진 우리 시장. 글쎄요, 현재 쌍바닥 구간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에서 아랫꼬리가 어느 정도 생긴 부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늦은 오후 때 또 우리 군하고 북한군하고 교전이 또 벌어지고, 그것이 좋았던 남북 관계가 또 파국으로 흘러가는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증시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장중이나 평일에 어떤 북한 리스크가 일어나지 않고 주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다행인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IMF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낮춘 상황에서 우리나라라든지 몇몇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을 소폭 높인 부분,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리커창 총리의 그런 연설에서 경착륙은 없다라고 단언을 했던 부분들, 그것이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또 표현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지난주 한 주였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 증시는 이제 매도 클라이막스로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한 주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증시는 192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바닥을 자리를 잡는지 잡아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뭡니까? 미국의 양적 완화의 종료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주말에 제가 어제 이제 저녁에 올라오고 나서 다음이라든지 이제 네이버 이런 실시간 검색어에 양적 완화가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질 대로 알려졌다라고 좀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바닥이 좀 오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들도 좀 들고 있긴 한데, 일단 8월부터 지속적으로 9월달과 10월달의 변동성을 말씀드리면서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그것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부분들, 경기가 좋아서 양적 완화를 하는데 최근에 또 경제 지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터 좋은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역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안감으로 증시가 하락했던 부분, 결과적으로 저는 테이터링이 종료되기 전에는 정말 뭐 좋다 안 좋다 말들이 현재처럼 많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적정 부분 시간이 흘러서 안정화가 됐을 때 경기 회복이 아니라 경기 확장 국면으로 들어서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에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주식의 가격이나 경기의 상황들도 좋으면 이제는 서서히 안 좋아질 거라고 해서 떨어뜨리고, 안 좋으면 이제는 좋아질 거라고 해서 상승시키고, 그것이 최근에 20이죠. 유럽 중앙은행에서의 드라기 총재가 유럽도 미국처럼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다는 부분, 결국에는 말씀드린 대로 시나리오가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 뭐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고 열린 생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우리 코스피 지수는 192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 주에 대한 주가 움직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종목들은 대형주들부터 코스닥 종목들까지 거의 대부분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안 좋은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특히 삼성전자나 현대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그런 움직임도 글쎄요, 우리 지수가 지속 하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반 급락과 더불어서 바닥을 확인하려는 과정이 빨리 나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중소형주들에 대한 움직임이라든지 테마주들의 움직임은 오히려 상승하는 측면들이 더 많다는 부분이 되겠죠. 특히 금요일 시장에 상한가가 나오는 한빛소프트라든지 유니더스, 진원생명광이라든지 홈캐스트, 이런 종목들에 대한 특징이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재료가 살아있고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들로 구성이 된 종목들과 중소형주에 대한 움직임, 특히 우리가 지수가 하락에도 급등이 나왔던 그런 덕산 항이메탈과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지수 하락에도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일정 부분 강력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해서 뭐 계속 사실 종목들이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지수도 일정 부분 하락을 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최근에 강연회를 다녀온 이유도 항시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타는 게 맞고, 정말 좀 이 말이 좀 말이 쉬운 말입니다만은 그것을 실행하기에는 아직도 개인들이 역부족인 그런 생각과 학습들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훈련은 앞으로도 이 시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없어서 종목들에 관련된 부분은 자세히 못 드린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일단 우리는 이번 주에 지수부터 확인하고 종목별 대응하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드코 멘토님의 시장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